빠르면은 7월은 뭘 말하느냐, 1월달에 이미 이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 설마 설 끝나자마자 이걸 바로 올리겠어 했는데 와우,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온 겁니다. 아, 이 배경 언제 바꾸냐? 사실 집에다가 컴퓨터 설치하고 집에서 빵빵하게 난로 때우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이 비닐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뭔가 이 삶의 최전선에서 이렇게 혹한의 추위와 싸워가며 라이더를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또 진행하면서 무한 동기부여가 되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제 영상 뒤돌아보면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추억할 수도 있겠죠. 그래, 그때 파만장에 난로비 아까워가지고 비닐을 씌워가지고 방송하던 때가 있었지. 헬라님도 보일 것이고 성령님도 기억이 날 것이고 푸넉 형님도 보일 것이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고급화 컨텐츠를 계속 만들긴 만들 건데 고급화하기 이전에 인간 박무역으로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서 꾸밈없이 가감없이 면도도 안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 찌라시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속이 거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왜 이게 나왔는가 싶을 거예요. 이게 기사하고 지금 내용이 달라져서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분석들을 해봤는데 요거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른 일용자동차 튜닝 업무 알림.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제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겠죠. 영상을 통해서도. 그래서 아마 데미지가 덜 할 건데, 그러니까 제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뭐였냐면은 신차로 등록되는 차 기준이었거든. 그 이전에 제작된 차는 상관이 없었어. 근데 지금 요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이 아예 없죠. 옛날 차들도 다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거 플러스 5dB 적용합니다. 언제부터요? 한 게 딱 언제 올라왔냐면은 이게 10일 전에 올라왔어요. 10일 전에. 10일 전에 딱 올라왔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딱 이 말을 했어요. 언제부터 시행이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니까 빠르면은 7월, 늦어도 8월. 빠르면은 7월은 뭘 말하느냐? 1월달에 이미 이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 설마 설 끝나자마자 이걸 바로 올리겠어 했는데 와우,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온 겁니다. 1월 26일 대체휴일. 자, 하루 좀 스탠바이하고 26일 쏘세요. 또 이제 또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겠죠. 그동안에 이 규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해왔었느냐, 어떻게 라이더들이 대처를 해왔었느냐. 풀백이 막힌다. 우당 탕 여기가 아마 역대급이었을 겁니다. 풀백이 처음에 막힌다고 했을 때. 자, 근데 풀백이 막힌다 했다가 그 다음 풀어준 게 뭐였느냐, 아세이로 그 다음에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면서 인증촉매 제도로 갑니다. 인증촉매 제도 요거 한다고 했을 때 또 이제 유예기간을 한 3, 4개월 줬기 때문에 참고로 요 풀백이 막힌다고 했을 때 3에서 4개월 정도 유예를 줬어요. 자, 인증촉매 제도 이것도 3에서 4개월 유예 줬어요. 이것도 이제 작년 8월달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한 3월 시즌 시작해서부터 8월까지 또 이제 또 검사수가 난리가 났었어요. 자, 그럼 이제 또 이거 년마다 하나씩 터지네, 년마다. 자, 그럼 이제 또 이번 연도는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5dB. 자, 이제 2월이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딱 반년 남았어요. 6개월, 반년 준다. 해라. 그러면 또 이거 후다닥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이 후다닥 하는 것도 슬립온 머플러만 된다. 인증촉매제도 요거 때문에. 인증촉매가 있습니까? 인증촉매 해봤자 지금 신원에서 나온 아코라포비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이거 후다닥도 사실 못해요. 그럼 이제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플러스 5dB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단에 있는, 검사소에 있는 소음 측정기 신뢰를 못하겠어요. 환경이라도 정확하게 이 부스에다가 바이크를 넣어서 하든가 하는 거면 참 좋겠는데, 어떤 곳에 가면은 뻥 뚫려 있는 검사수가 있고요, 어떤 곳에 가면 뒤에 이제 골목처럼 생긴 검사수가 있고요, 어떤 곳에 가면은 실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참 지들 맘대로입니다. 또 이 소음이라는 게요, 그날 날씨가 우중충하다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오늘 날씨가 쨍쨍하다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이 차이도 있어요. 그 차이가
무려 1dB, 2dB 차이가 나고요. 분명 똑같은 오토바이인데 똑같은 머플러 조합인데 이 오토바이를 A 검사소 가가지고 측정하면은 100dB이 나오고 저쪽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면은 103dB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측정기가 신뢰성이 있는 것인가? 그래 놓고 이제 플러스 5dB를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가혹한 조건이거든요. 자, 플러스 5dB. 만약에 인정을 90dB로 받았다. 자, 인정을 90dB로 받았다. 그러면은 머플러 최대 튜닝할 수 있는 게 95dB입니다. 95dB로 한 거는 100dB이 되고요. 자, 100dB로 인정된 거는 105dB까지입니다. 근데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요 분야는 없습니다. 대배기량 정지소음 최대 인정값은 95dB입니다. 요거 이상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3년 7월 1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모터사이클들은 100dB를 초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이게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됐던 거느냐? 뭘 위해서 준비가 됐겠습니까? 결국 이걸 하는 저희가 뭡니까? 국민들의 윤택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 티맥스님이 전기바이크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기다려보세요. 환경부는 내연기관 이륜차의 소음원 규제를 통하여 전기 이륜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온다. 환경부에서 이 우리나라의 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토바이는 전기 이륜차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전기 이륜차를 더 빨리 세상에 오게 만들 겁니까? 내연기관 잡으면 되죠. 내연기관 어떤 근거로 잡을 겁니까? 뭐 유로 5건 유로 6건 얘네들이 다 대응할 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이 오토바이 따위는 그냥 소음공해충이라고 하면 됩니다. 소음공해충이라는 팩트로 대기환경보전법 필요 없고 이걸로 가면 됩니다. 이륜차 소음원 규제를 통한 전기 이륜차 전환 촉진. 물론 이제 라이더가 자초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꼭 문제를 삼으면은 오토바이를 이제 애초에 몰고 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공작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라고 보면은 한 2013년도부터 이제 공작이 시작됐을 거라고 봐요. 딱 10년 전부터 작업해온 결과물이 이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뇌피셜이니까 그건 뭐 아닌데 하셔도 되는 거고 그거는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문제 삼지 않아도 될 거를 문제를 삼아왔던 게 아마 2013년도부터일 것이다. 그럼 그전에는 뭐 오토바이들이 마우라 튜닝 안 하고 다녔냐? 했지. 엄청나게 했지. 그때는 또 법이 없어가지고요. 한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요때까지는 거의 뭐 법이 제도가 안착이 안 돼 있어가지고 마우라 떼고 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오토바이 소음 관련해가지고 대두가 됐었느냐? 아니에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배달 오토바이가 별로 없었느냐? 아니에요. 다방 시절부터 있었어요. 이게 뭐 배달 대행이 뭐 급증을 하면서라고 하는데 배달 대행 급증하기 전에도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요 비등비등했습니다. 200만 대 언저리. 문제를 계속적으로 삼아왔던 게 뭐 인터넷의 보급, 뭐 스마트폰의 대중화, 유튜브의 대중화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데 저는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또 문제를 삼는 거라 생각을 해요. 문제를 삼아야 될 대상이 또 하나 빠졌잖아. 양카들, 자동차들 어디 갔냐고. 이거는 10년 동안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의 소음 진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 관리를 위하여 소음 진동 정보관리 정상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 오토바이가 인증값이 이제 다 있으니까 이제 머플러 튜닝하는 놈들은 다 이제 전산 띠띠띠띠 땅 치면은 이 오토바이가 검사소에서 몇 데시벨로 측정이 됐습니다가 나오는 거지. 이제 편법도 못 쓴다는 거예요.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2항 및 부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23년 7월 1일 이후 소음방지 장치에 튜닝을 한 모든 이륜 자동차가 됐어요. 모든 제작 이륜 자동차가 됐습니다. 그전 보도자료에는 신차 등록 기준으로 봤는데 신차 등록 기준이 23년 7월 이전이다 이걸 봤는데 아니야. 모든 오토바이를 다 잡겠다는 거야. 제35조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 소음 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겸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동차인데 근데 여기에 이륜 자동차가 등장을 합니다. 이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 변경 인증을 받은 배기 소음
결과값보다 박동진 형님 10,000원 감사드립니다. 우주의 기운을 따라왔더니 여기네. 배기소음 결과값보다 5dB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자동차 어디 갔어? 아 죄송합니다. 또 흥분했네요. 자동차 어디 갔어요? 자동차 Where is 자동차?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동차 앞에서는 쪽도 못 쓰고 이륜 자동차한테서는 아주 이렇게 당당하다고. 우리나라 머플러 튜닝 산업도 꽤 시장 규모가 됩니다. 당장에 자동차 머플러 관련한 부품에 19만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19만 개가. 어떻게 된 거야? 자동차 머플러에서 어떻게 되느냐? 아니지, 튜닝이라고 쳐봅시다. 튜닝이라 치면 얼마나 나오냐? 14만 개가 나옵니다. 14만 개가. 그러면 오토바이 머플러 튜닝 쳐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이 말한다.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모델 가지수하고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만 대가 넘어가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느냐? 시장 규모를 보는 거죠. 시장 규모를. 그렇게 똑같이 칠 것 같으면은, 자, 똑같은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칩시다. 그러면은 이 시장 규모가 결국은 이제 머플러 팔린 대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을 이 자동차 소음이건 오토바이 소음이건 이 마우라 소리가 자동차일 확률이 클까요? 오토바이 확률이 클까요? 붕 탁탁탁탁탁탁. 아반떼 저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자동차 머플러 튜닝 봐요. 이 얼마나 돼. 여기 이것들은 다 뭔데? 이것들은 듣기 아름다운 소리고 오토바이는 듣기 싫은 소리인가? 그러니까 똑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똑같이 자동차도 플러스 5dB 해봐 난리가 나겠죠. 자, 그리고 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인데 얘가 그냥 뭉뚱그려서 110dB로 하고, 자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가는 건데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 그대로입니다. 이게 가속 주행 소음에서 팝콘 팡팡팡팡팡 튀기면서 76 이하가 나오나? 이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주장해오던 게 실마리가 좀 풀리셨습니까? 제가 계속 그 전기 이륜차 팔아먹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뭐 뇌피셜이다 머피셜이다 이야기하는데 아니었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시겠죠.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못 들어간 거랑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1970년도 경부고속도로 열심히 내가 고속도로 뚫어놨더니 경쟁업체에서 이 오토바이하고 3륜 오토바이가 여길 다닌다. 배알 꼴리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업 간의 윤 다툼에서 오토바이가 힘이 없었다. 그때 당시 기아가 힘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또 뭐냐? 이 새끼들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팔아먹으려는 거를 국가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 국가적으로 지금 전기 이륜차 요거를 위해서 자동차는 못 건드리고 오토바이는 건드리는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끝까지 전기 오토바이 최대한 끝까지 안 타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아마 전기 오토바이로 전향해가지고 전기 오토바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무여기도 포기하고 전기로 넘어가는구나. 그렇다는 것은 이 시장이 끝이 날 때가 됐다는 거구나. 그때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거 있잖아요. 배가 침몰하고 있으면은 빠르게 구명보트 취득해가지고 빨리 탈출해야지. 거기 끝까지 이제 침몰하는데 이렇게 딱 있으면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갈아타고 넘어가 있을 때쯤에는 이미 세상이 바뀌어서 배가 침몰을 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때 그냥 박무역이 따라가지고 어이쿠 모형님 살았어요? 하고 섬까지 헤엄쳐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배가 딱 침몰하고 있으면은 어이차 하고 미리 딱 건너가 계시면 됩니다. 제가 뭐 그렇게 똑똑한 놈은 아닌데 모터사이클 인플루언서 애널리스트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이래저래 발품 팔아가면서 정보 습득하고 있는데 나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살아야죠. 근데 아직까지 전기 오토바이는 아닙니다. 준비만 하고 있대. 지금 당장에 눈여겨봐가지고 이거 출시하면서 미리 뿌릴 적어는 없어요. 지금 제가 시장을 봤을 때. 자, 박경길님이 바이크마다 기종마다 최소 RPM과 토크 수치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기준에 맞게 배기음 측정해야 되는 게 아닌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놈들이 안 하잖아요. 23년부터라고 하니까 소음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두드려 맞는 거는 라이더고요. 자동차는 아무 타격이 없고요. 자, 어떻게 가느냐? 점진적으로. 그럼 어떻게 점진적으로 갈 것인가? 갑자기 탁 바꿀 수는 없죠. 뭐 땀시 그러냐면은